종목 참고용으로 이런 ETF들은 판단하면 되게 좋아요. 요즘 메타버스가 워낙 핫한데 메타버스 ETF로 그냥 퉁치면 어떨까요? 그냥 주식 너무 머리 아프니까 주식이 묶여있는 ETF로 그냥 퉁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결론은 여기 투자하는 건 비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궁금하시죠? 일단 메타버스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 보시면 바로 감이 와요. 오늘 어제 기사 나온 건데 LG그룹이 신입사원 연수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약간 싸이월드 느낌 나는데 신입사원 연수장인데 요즘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고 얼굴 나오고 이렇게 연수하시는 분, 연수 받는 분들 LG 디스플레이 메타버스 신입사원 교육장이래요. 가상세계 메타버스 세계 모여서 이렇게 교육 받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무슨 진짜 저는 게임 속 세상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지금 연수 받는 분들 이렇게 일렬로 앉아있고 LG 화학 본부장님이 앉아 계셔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교육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여기 앞에 여기 캐릭터 계세요. 그래서 석유화학 업계 이런 데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사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업계잖아요. 되게 장치 인프라 산업이니까. 근데 그런 회사에서조차도 지금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신입사원 교육까지 확장한 최초의 사례,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초로 이런 식 발빠르게 지금 LG그룹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하고 있겠죠. 이번 주 나온 기사인데 방학 맞아서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이용량이 폭증합니다. 폭증. 제페토 아시죠? 네이버 제페토 이렇게 생긴 지금 콘텐츠 검수량이 감당 못할 지경이래요. 왜인가 봤더니 최근 해외에서도 참고로 이 네이버에서 만든 이 제페토 해외 이용자가 대부분인 거 아시죠? 해외 청소년들의 방학 시작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엄청나죠. 6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초중 고등학교 방학이 시작되면서 제페토 접속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에 로블록스라는 주식 얘기했었어요. 저희 라이브 때도. 그때도 잠깐 이 로블록스 이용자가 줄어드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CEO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6월부터 방학 되면 다시 늘어날 거다 했는데 귀신같이 진짜 방학하니까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컨텐츠 검수량을 감당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페토나 로블록스 이런 게임 세상에서 계속해서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템을 근데 그냥 허가해주면 안 되니까 이 회사 측에서 컨텐츠를 검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있는 옷을 만들었는데 회사 그 담당 팀에서 승인을 해줘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식 아이템으로 허가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아이템들이 올라오니까 지금 내부에서 컨텐츠 검수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용량이 늘자 아이템 생성을 제한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했다. 저도 나중에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라이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멀리 있는 얘기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도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가 메타버스에 엄청나게 관심 많고 그리고 이번에 세계 최초로 ETF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개별 종목 하기 어려우면 ETF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ETF 얘기를 할 건데 얼마 전에 출시가 됐고 상장이 됐습니다. 미국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을 싹 다 모아놓은 ETF가 출시됐는데 여기에서 운용사가 자기들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보니까 첫 번째, 엔비디아 같은 필수 인프라 기업에 투자하겠다. 엔비디아가 왜 필수 인프라일까요? AI 반도체 만드니까, 그쵸? 이 가상세계가 돌아가게 하려면 엔비디아 같은 그래픽 카드, AI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담겠다. 두 번째가 유니티나 로블록스 같은 가상세계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업. 유니티가 있으면 가상세계를 만들 수 있고 유니티 같은 기업이 있어야 메타버스가 돌아가는 거니까. 로블록스라는 마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죠.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가상세계를 확장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이 필요하다. 이런 기업을 담겠다. 그 안에 담을 컨텐츠가 있어야겠죠. 돌아가게 만들면 컨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세계 최대 게임 회사인 텐센트, 소셜미디어 스냅,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이면서 하드웨어 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세 가지에 속하는 기업들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보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채팅창에도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필수 소비재 아닌가요? 하시는데 거의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정말 쌀처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그냥 필수 소비재로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기업 분류는 애플이 필수 소비재로 분류하기도 하잖아요. IT 아니고 필수 소비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유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인 거 느껴지지 않나요? 이 분야가? 메타버스 ETF 보유 종목 탑 10 해놨는데 티커가 META입니다. 자, 첫 번째 보유 종목 10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50개 종목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가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렸죠. 필수 인프라. 두 번째 텐센트, 전 세계 최대 게임 회사, 홍콩 상장 기업. 로블록스, 게임계 유튜브. 로블록스,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가상세계. 여기에 미국 초등학생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클라우드로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2대장, 아마존이 클라우드 대장. 1, 2등이 다 들어있네요. 그리고 TSMC,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생산기지. 그리고 페스틀리라고 있습니다. 페스틀리를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페스틀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컨텐츠 배달부라고 제가 요약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 전에 있었어요. 6월 달에 페스틀리라는 기업이 잠깐 장애가 있었는데 전 세계 인터넷이 순간적으로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8일, 6월 8일 날 전 세계 인터넷이 잠시 동안 마비되는 사고가 있었다.
뉴욕타임즈, 영국 BBC, 유명 언론사부터 아마존, 미국 백악관, 영국 정부 사이트까지 웹사이트 접속을 못합니다. 이 패스틀리가 고장나면 엄청나죠. 1시간 만에 피해 복구됐지만 엄청 광범위한 피해가 일어났다. 이 정도로 이 회사 서비스가 중요하다. 알고 보니까 전 세계 이 회사들이나 정부가 이 회사 서비스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컨텐츠 배달부다. 여러분들이 보는 넷플릭스, 아마존에서 보는 이미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얘가 여러분 컴퓨터로 전송해주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중간에서 컨텐츠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 동영상을 우리가 빠르게 보려면 중간 어딘가에서 얘가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참고로 혹시 또 이 말만 듣고 막 투자 고민하실 수 있을까봐 작년에 엄청나게 핫했던 기업이에요. 19년에 상장해가지고 몇 배가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몇 배죠? 10배? 거의 5배, 10배 뛴 기업인데, 적자가 엄청 심해지고 있고 미래는 유망한데, 그러니까 매출은 엄청 뛰고 있고 스토리도 있고 하는 기업인데, 보시면 무섭게 지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토막 넘게 났네요. 좋은 기업이라고 무작정 사지 마시고, 이런 거 보시면 막 적자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단기 급등하고 이런 거 하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패스틀리 기업이 7등에 들어있고, 오토데스크라는 기업은 CAD, 3D CAD, 3D로 뭔가를 보여줄 때, 이럴 때 필수적인 요소니까 오토데스크. 유니티, 게임 개발할 때 필수적인 아이죠. 유니티. 통신 인프라, 5G 세상에 오면은 5G 통신이 인프라에 깔려야 되니까 퀄컴, 이런 식으로 상위 1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ETF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골라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10개 바깥에 빠져 있는데, AMD도 들어있고요. 반도체, AMT라고 아메리칸 타워, 통신 인프라 타워가 들어있습니다. 통신 리츠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컨텐츠 회사인 디즈니도 들어있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 쪽에 속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채팅창에 다 대세 주식들이네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만 메타버스지 그냥 미래 IT 암호화폐 결제 게임 컨텐츠, 그냥 우리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주식들 다 묶어놨어요. 약간 나스닥이에요 거의, 그쵸? 예. 그래서 채팅창에 지금 근데 왜 비추냐, 이렇게 좋은데 왜 비추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좋은 ETF 맞는데, 일단 제가 ETF 고르는 기준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비용이죠. 비용. 여러분이 이 ETF로 단타 치실 거 아닌 이상 이 비용도 무시 못 하거든요. 이 ETF에 1년 동안 내는 수수료가 0.75%면 ETF 중에서는 비싼 편에 속합니다. QQQ나 SPY 이런 것들 보시면 비용 엄청 싸요. 그 SPY 이런 거 보시면 0.03% 이렇습니다. 비용이 거의 없어요. 어차피 여기 투자할 거면 나스닥 투자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 이렇게 비싸면 장투할 때 계속 여러분들이 1%씩 수수료가 떼이는 거예요. 그 복리로 하면 만만치 않거든요. 묻어놓는다고 생각하셔도 굳이 이렇게 비싼 비용을 내면서까지 여기 해야 되나, 여러분들 지금 보셨을 때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는 기업들인데, 차라리 여러분들이 요 10개 그냥 분산 투자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장투할 거면 요 중에서 많이 떨어진 것들을 좀 사모으고 마음에 드는 것 더 사모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미 투자해놓으신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이거 운용보수 이렇게 비싼 것까지 굳이 해놓고, 우리가 모르는 기업들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소개해드린 거예요. 다 아는 기업들인데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두 번째로, 제가 운용 자산 이왕이면, 그러니까 규모가 큰 회사에 넣어라. 신생 ETF 펀드니까 얼마 안 모였다고 쳐도 이게 이제 고작 3천만 달러면 300억 원이거든요. 300억 원이면 되게 작은 규모에 속합니다. 자산가분들 10억씩 투자하시는 분들 30명만 모이면 300억인데 아직 자산 규모도 매우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ETF, 특히 생긴 지 얼마 안 된 운용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ETF를 운용하는 회사를 봐야 되는데, 믿을 만한 회사인지를 꼭 봐야겠죠. 채팅창에 이 운용 수수료를 매달 내는 건가요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ETF 가격에서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합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내는 돈은 없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TF를 만드는 회사, 운용하는 회사가 여기입니다. 라운드 힐 인베스트인데, 잠깐 같이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안전한 운용사, 큰 운용사, 금융위기 겪어내고 코로나 겪어내고 이런 회사들에서 운용하는 ETF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뱅가드나 그 블랙락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메타버스 ETF 낼 겁니다.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면 거기서 내는 ETF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이 사이트입니다. 라운드 힐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ETF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제가 보니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출시한 ETF들이 제일 오래된 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이 운용하시는 분들도 다 젊어요. 만든 ETF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e스포츠 ETF, 이것도 생긴 지 2년, 1년도 안 됐고, 스포츠 베팅 ETF, 어떤 ETF 운용하는 회사인지 대충 감 오시죠? 약간 핫한 거. 그리고 스트리밍 ETF,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MVP ETF, 이거는 스포츠 관련 회사들 핫한, 그리고 이번에 메타버스 ETF 출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안 나온 건데 뭐 이렇게 딥 밸류라 그래서 가치주 투자 이런 2020 몇 년에 낸다고 하는데 요게 답니다. 아직 5-6개. 제가 뭐 이 회사를 감히 까고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우리 돈 투자할 거고 또 장기 투자할 거면 이왕이면 우량한 그리고 좀 자산 규모 큰 경험 많은 회사에서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불안해요. 돈 맡겨놓고도. 지금 눈치채신 분도 있는데 이 티커가 귀엽지 않나요? 귀엽다고 하면 좀 웃긴데 여기 보면 베팅할 때 스트리밍은 구독이니까 서브즈 이렇게 해놨고 MVP, 티커 좋은 거 선점해놨어요. 대세가 되는 ETF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보수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제 돈 맡길 땐 좀 큰 데다가 맡기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채팅창에 종목을 보니 운용사가 젊은 대표 남자라는 걸 알 수 있군요. 어떻게 하셨죠? 딱 맞습니다. 그 젊은 남자 대표가 하는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제가 이거 자료를 지금 카페에도 올려드릴 건데 이 ETF를 만든 운용사 방금 그 보여드린 운용사가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이게 너무 좋아요. 라운드 1에서 만든 메타버스 ETF인데 쭉 보시면 핵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메타버스가 차세대 인터넷이다. 다음 인터넷이다. 그래서 투자 꼭 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가상세계 사이즈가 2025년까지 2.5배 커질 것이다. 4년 만에 2.5배 커질 것이다. 한 연평균 10% 이상 커질 것이다. 이 시장이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기업들 앞서 보여드렸죠. 엔비디아, 퀄컴 그리고 이제 게임 회사 유니티 이런 블록체인도 분명히 쓰인다. 그리고 오큘러스 만드는 기기 만드는 페이스북 요게 이제 핵심 기업들이 들어있다. 영어 어렵긴 하지만 저도 영어 안 보고 그림만 봅니다. 여러분 큰 글씨만 보면 됩니다. 핵심만 보면 돼요. 이커머스도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놨고 가상세계 이제 일자리도 바뀔 거다. 아까 채팅창에도 말씀하시던데 이제 정말 그 근무지의 그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벌써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근무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메타버스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기업 핵심도 정리해놨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일단 엔비디아 대장이다. 메타버스의 대장인데 그래픽카드 선두주자다. 필수다 이렇게 말을 해놨고 앞으로 이 그래픽카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쪽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텐센트예요. 왜 텐센트를 넣어놨을까 했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 유니티라는 게임 만드는 게임 엔진이라는 회사 경쟁사가 에픽게임즈라는 게 있는데 텐센트가 에픽게임즈의 지분을 40%나 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포인트거든요. 전 세계 1등 게임 회사인 텐센트이면서 그 유니티의 경쟁사인 에픽게임즈의 대주주입니다. 텐센트가. 이러니까 엄청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전 세계 최대 게임사다. 최대 게임사면 엄청난 컨텐츠가 되고 있고 그게 메타버스로 옮겨가면 엄청난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에픽게임즈 이제 상장 안 돼서 아쉽다고 하시는데 에픽게임즈 이제 상장되면 텐센트도 가치 평가를 다시 받겠죠. 숨어있는 이 텐센트가 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로블록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간 사용자가 4,200만 명 거의 10억에 달하는 시간을 2년 동안 보냈다. 정리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정리되어 있는 걸 자료를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읽어봤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적혀 있잖아요. 엔비디아 대장, 텐센트, 로블록스 이렇게 딱 3개만 추격해놨습니다. 이 자료에서 딱 보시면 엔비디아, 텐센트, 로블록스. 근데 이거 모르겠으면 메타버스 ETF 사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보여드린 ETF 10개 엔비디아, 대장, 텐센트, 로블록스, 마소, 아까 설명드린 패스틀리 그리고 TSMC, 유니티, 아마존, 오토데스크, 퀄컴 보기만 해도 좀 든든한 기업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메타버스 ETF가 좋은데 아쉽게도 이 운용 보수가 좀 비싸다. 그리고 운용 규모도 작다. 그리고 운용하는 회사가 그렇게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고르는 ETF 기준에서 탈락. 그래서 좀 아쉽다. 맞아요. 운용 수수료가 차라리 싸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요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 사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운용하는 게 더 싸게 칠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그냥 묻어놓는 김에 이렇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딱 그거였어요. 채팅창처럼 종목 참고만 하면 돼요. 종목 참고만. 네 운용 보수가 좀 아쉽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목들을 참고해서 그냥 직접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ETF가 3개월마다 종목이 바뀌거든요. 그럼 3개월마다 한 번씩 보면서 새로운 종목 뭐 있지? 종목 뭐가 더 추가됐지?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저도 그런 용도로 씁니다. 차라리 ETF 할 거면은 그냥 QQQ 뭐 이런 거 보수 싼 거 묻어 놓으시고 종목 참고용으로 이런 ETF들은 판단하면 되게 좋아요. 만약에 e스포츠, 온라인 스포츠 베팅 이런 거 궁금하다? 저 ETF 종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